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현 청사 존치가 불가피하다면 이제라도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당시 현 위치 건립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알아봤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장, 축구장, 체육관 등 스포츠 시설이 자리 잡은 청주 종합운동장입니다. 노후화로 한 해 보수 예산만 40억 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통합시 출범 이후 청원 공설운동장과의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해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 곳에다가 그런 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일단 소요되는 예산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 2013년 5월 청주시 새청사 입지가 결정될 당시 청주 종합운동장도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청원 청주 통합추진단이 용역을 줘 후보지 평가를 했는데 현 청주시청사 일대가 1위였고 종합운동장도 타당성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당시 현위치 건립을 결정한 대전제는 본관 철거 후 새청사 건립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본관 존치가 필수 조건이었다면 전혀 다른 결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사 위치를 어디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신축을 전제하는 거거든. 현위치를 고수했을 때는 현위치가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본관 존치로 기형적인 건축이 불가피해진 통합 청주시청사. 어떻게 짓겠다는 것보다 어디에 지을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충분히 실시해 청주 시민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이시정 지사가 강력히 요구하는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본격 협의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미래인재 육성 태스크포스 구성을 도교육청에 제안하기로 했고, 도교육청은 협의체 구성에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충청북도는 제안에 앞서 공주 한일고나 경남 거창고 등 전국의 명문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수업료는 지역과 학교 유형별로 차등화돼 청주 지역 모든 고교가 129만 4,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벽지 지역 특성화고가 43만 2천 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충북의 고교 수업료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 연속으로 동결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제조업 혁신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스마트 공장이란 IoT와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공장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독일 암베르크의 지멘스 공장이 대표적인데요. 생각하는 공장, 꿈의 공장을 실현한 덕에 종업원 수와 공장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량은 기존의 8배, 불량률은 제로에 가까운 제조 혁명을 이뤘습니다. 제조업 혁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남 창원을 찾아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 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제조 혁신의 열쇠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단계별로 기초 수준과 중간 1, 중간 2, 그리고 최상위인 고도화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 고도화 단계는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중간 2 수준을 실현한 LS산전 청주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LS산전 청주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LS산전 청주공장의 전자접촉기 생산 라인입니다. 생산 라인에 부품이 떨어지면 무인 운반차가 알아서 부품을 실어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접촉기는 25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조립부터 검사까지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자동화 기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 상자에 담는 것까지 사람은 그저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뿐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후 택타임, 즉 제품 한 개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초에서 5초로 단축됐고 불량률은 100만 개당 368개에서 8개로 제로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생산 수량은 하루 7,500개에서 2만 개로 늘었습니다. LS 산전은 현재 중간 2단계까지 도달한 스마트 공장 수준을 고도화 단계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고 회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도화 수준은 꼭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도 스마트 공장을 처음으로 정책 과제에 넣었습니다. 내년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100여 개를 구축하고 충북 테크노파크와 충북대와 연계해 재직자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공장 설치에 있어서 구축비 부담 그리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내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스마트 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지난주 CJB 8뉴스에서는 제천 화재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이유를 짚어보는 집중 취재를 방송했습니다. 취재를 한 이태현 기자는 꼭 1년이 지난 참사 현장은 철제 펜스만 설치됐을 뿐 도로는 차량들로 꽉 차 있고 지금도 그날처럼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단속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도내 화재 취약 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형 참사를 부를 만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무려 56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우리에게 노출된 위험은 1년 전이나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유족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다뤘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일은 흐지부지 됐고 유족들은 위로금을 미끼로 책임 규명을 막고 있다며 보상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유족들은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참사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과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강릉 펜션 사고로 학생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돈 10,000원짜리 경보기만 설치했어도 참변을 피할 수 있었다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민박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지만 떠난 아이들은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은 인재라고 난리를 치고 정부는 대책을 쏟아내는데 늘 똑같이 난리치고 대책을 내놓지만 마냥 제자리입니다. 안전의 불감을 넘어서 불안전한 일상에 익숙해진 듯 보입니다. 제천 참사 이후 정부 대책은 본물 터지듯 했지만 참사와 재앙은 결국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천 화재 참사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희생자들처럼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유족들이 책임자 처벌에 매달리는 이유도 사람을 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는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이번 주부터 한 달여 동안 펜션 등 도내 2,440개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소방과 건축, 가스, 전기 분야 민간 전문가와 유관기관, 자치단체 합동으로 가스 누출이나 배관 연결 상태, 소방시설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시종 지사가 2019년 새해 사자성어를 강호 대륙으로 정해 발표했습니다. 강호 대륙은 호남에서 충청, 강원도로 있는 철도망이 북한 철도망과 이어져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의미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본 궤도에 오르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 2016년 7월 괴산군 달천에서 수상 오토바이 전복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로 기소된 19살 김모군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익사사고가 잦은 곳을 건너던 일행 4명을 발견한 김 군이 수상 오토바이 정원 1명을 초과해 태우다 전복되면서 일어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2회 정관 김복진 미술전이 오는 26일까지 예술의 전당 대전시실에서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2018 영실애육원 후원자의 밤 행사가 오후 5시 영실애육원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주, 제천 등 도내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매섭습니다. 현재 제천이 영하 9도, 보은 영하 8도, 청주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도 등 2도에서 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사이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